해양건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노선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내일 강릉 양양 지역부터 차례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동해안의 서핑 사고가 늘고 있지만 관련 안전 규정은 미비합니다. 보다 세심한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름철 산간의 벌꿀 농사가 시작된 가운데 토종벌 농가들이 이동식 양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을 제외한 강원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밤 강릉 지역의 최저기온이 25.5도를 기록하는 등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강릉 33.6도, 정선 33.1도, 삼척 3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내륙과 산지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동해안은 내일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는 올해 초 고성 제진역에서 착공식을 연 이후 현재는 여러 가지 제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 고성과 양양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 강릉에서 제진 구간은 올해 초 제진역에서 착공식을 한 뒤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위치해 있는 제진역은 동해 북부선의 종착역으로 역사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 북부선 제9공구는 고성 거진에서부터 이곳 제진역까지 연결되는 마지막 공사 구간이지만 올해 초 착공식 이후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은 모두 111.617km를 강릉의 제1공구부터 고성의 제9공구까지 모두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이 가운데 1, 2, 4, 9공구 57.537km를 시공사가 직접 설계까지 해 시공 방안을 제시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해 착공이 빠를 전망입니다. 2027년이면 완공될 예정으로 1, 2, 4, 9공구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 9공구의 고성, 4공구의 양양군에서 차례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왜 굳이 철도 노선이 삶의 터전을 관통하도록 설계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옆으로 한 200~300m만 비켜서 노선으로 갔으면 산으로 갔으면 터널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민원도 안 생길 거고 암만 농촌이 소멸지역이 돼가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게 일방적으로 설계 편의주의만 해서 한 것 같아서 아주 너무 분통이 터져요. 노선이 마을과 가까운 지역에 건설된다며 여러 가지 환경 악화도 우려했습니다.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소음, 공해,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양군 마을 주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참석한 많은 주민들이 철도공단 측에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며 여러 가지 우려를 전했고 공단 측은 이번에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월 달에 실설계를 완료를 하고 23년 2월 용지보상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의 반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제9공구 고성, 제4공구 양양, 제12공구 강릉에서 잇따라 열리고 나머지 공구는 오는 10월쯤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 초 공사가 시작되기 전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설계에 반영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내일 강릉과 양양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강릉시는 내일 경포해수욕장에서 개장식을 열고 주문진과 정동진, 옥계 등 16개 해수욕장을 다음 달 21일까지 45일 동안 운영합니다. 속초는 9일, 동해와 삼척은 13일, 고성 지역 해수욕장은 15일에 각각 문을 엽니다. 한편 여름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강릉 주문진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선 제13회 전국 해양스포츠대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열립니다. 동해안 일대 서핑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서핑이 모험을 즐기는 레저 활동이긴 하지만 안전도 매우 중요하죠.
서핑과 관련한 안전 규정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5일 양양 죽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던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도 급격히 늘어 해마다 100명 이상 발생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모터보트 등 동력 레저의 경우 지자체가 기구를 관리합니다. 매년 안전검사도 받아야 하고 인명구조 요원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핑은 이와 다르게 서프보드나 패들보드 등 레저기구에 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일명 리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만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동력 수상 레저기구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할 때 등록상에 안전검사증이나 그다음에 등록증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서프 사업장의 경우는 이제 법령상에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또 해경에서 서핑샵을 인가하기 전에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상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핑샵을 이용할 때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는 데다 해변에 CCTV 등의 감시 장비도 없어 보험 가입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할 지자체와 서핑 관련 민간단체들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구조대를 출범하는 등 안전한 서핑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해수욕장 기간 외의 기간에는 서핑협회에다가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서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서핑을 통해서 이익이나 홍보나 오락으로만 계속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해안 서핑을 활성화하는 일만큼 안전한 레저 활동이 이뤄지도록 관리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요즘 개화 시기를 맞아 벌들이 본격적인 채밀 활동에 나서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이동식 양봉이 밀려 들어오면서 토종벌 농가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1458m 바랑산 자락에 위치한 농촌마을. 집 주변 산비탈에 토종벌통 10여 개가 놓여 있습니다. 피나무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해 벌들이 한창 꿀을 채취하러 나가야 하는데 문 앞에 잔뜩 몰려 집을 지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벌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것은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양봉벌통 수십 개가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이처럼 마을에 이동식 양봉이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서 인근의 토종벌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양봉은 지역별 개화 시기에 맞춰 꿀이 있는 꽃을 찾아 벌통을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더위도 피하고 꿀도 채취하며 오는 8월 말까지 평창에 머물게 됩니다. 주민들은 양봉이 들어오면 토종벌을 습격해 꿀을 훔쳐가는 이른바 도봉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양봉이 낭충봉화 부패병 같은 질병을 옮겨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뭔 양봉 하나 병 들린 거 동네 완줄로 모르고 놔뒀더니 그에 병 들려서 싹 죽어버리고 그리고 한 4, 5년 또 지내다가 5번에 또 벌 들만한 양봉도 또 들어와 이게 또 죽을지 몰라. 양봉은 그렇잖아. 습격해서 아주 죽이고 다 완전히 뺏어와. 실제로 인근 마을에서는 얼마 전 들어온 양봉벌이 집단 폐사해 토종벌도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원인인지 평창군이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토종벌의 위협이 되긴 하지만 이동식 양봉이 토종벌 농가 주변에 오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어차피 남의 집 통해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다 하는데 그분들을 여기 쪽에 못 들어오게 하고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건 없거든요. 행정지도 측면에서 양봉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다른 좀 이력거리를 두고 옮겨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꿀벌은 보통 벌통에서 반경 4km까지 날아다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식 양봉이 올 때마다 토종벌 농가들의 아우성이 커지는 만큼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정한 거리 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으며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486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원주 106명, 강릉 53명, 속초 22명, 삼척 20명, 동해 12명, 고성 10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8천여 명입니다. 어제 도내 확진자 수는 561명으로 일주일 전 283명에서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양양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송이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연어축제는 10월 28일에서 30일까지 각각 사흘 동안 양양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송이축제 기간 동안 송이따기 체험 행사 등이 열리며 연어축제에서는 연어 요리 경연과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는 소믈리에 대회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조기 반납했던 3호기를 재도입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3호기는 오는 22일부터 양양 김포 노선을 일주일에 10회씩 운항할 예정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노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되는 등 탑승객이 급격히 줄면서 2020년 12월 2호기와 3호기를 조기 반납했다가 지난해 8월 2호기를 도입했고 이번에 3호기도 다시 도입합니다. 지난해 재난관리 업무실적평가에서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춘천과 홍천, 인제가 우수 등급을, 원주, 철원, 양구 등이 보통, 화천, 정선이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흡 등급을 받은 강원도와 정선, 화천구는 재난안전 분야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예방과 대비 분야의 추진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